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부모는 친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며느리는 진짜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기묘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부모 자식의 사이보다 부부 사이를 더 중시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민담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부간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어떨까 하고 살그머니 들여다봤다. 들여다보니 전과 아주 달랐다. 그렇게 정이 좋던 게 하나는 윗목에 있고 하나는 아랫목에 앉아서는 서로 등지고 있었다. 보고 있자니 아들이 며느리 곁에 슬그머니 다가가서는 손목을 잡으니까 며느리가 표독스럽게 탁 뿌리쳤다.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죽어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의 심정은 모른 채 이런 때려 죽일 것이 있나. 내 아들이 없는 사이에 저 몹쓸 것이 바람이 났구나. 하고 지레짐작했다.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가서는 거짓말을 좀 보태서 남편에게 일러바쳤다. 며칠을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시부모네가 앞장서 나서서는 가명의 고소장을 올렸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간통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년이니 때려 죽여 주십시오. 친부모네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친삼촌도 내 조카라고 주장하는데 남의 집에서 온 며느리가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잡혀가서는 태형으로 초주검이 된 다음에 옥에 갇혔는데 마침내 판결이 내려 사형집행일을 열흘 앞두었다. 한편 그 무렵 이웃에 살고 있는 연하문살 안팎의 아이 하나가 혼자서 장에 갔다 오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날은 점점 컴컴해지고 그때만 해도 심심하면 호랑이가 출몰하던 시절이라 이놈의 아이가 허둥지둥 길을 찾아서 간다고 간 것이 바로 김생이 주석하고 있는 절이었다. 스님이 그 아이를 보고 물었다. 너는 어디서 살며 어떻게 된 아인데 이렇게 우리 절에 왔느냐? 예, 저는 아무 동네 사는 아무개입니다. 스님이 들어보니 출가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였다. 명색이 세상과 인연을 끄는 출가 사문인지라 자기 부모와 아내 소식을 차마 직접 묻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잘 있느냐? 그 아무개 집은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그 집은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왜? 무슨 난리가 났느냐? 예, 집 나간 아들이 몇 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 집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뻗대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까짓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예, 여자가 아주 못돼 먹었대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때려 죽여야 한다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스님의 가슴 한쪽이 찡했다. 나를 낳은 부모님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 못하는데 비록 아내라 하더라도 불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인이 그걸 알아차리다니.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날 승복의 박립을 쓰고 그 자리에 갔다.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도 관찰사가 마지막으로 호의를 베풀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는 죽어서 저승에 갈 몸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라. 여인은 남편이 없는 무간지옥에서 다른 남자와 살을 맞대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래서 심중을 토로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니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렇게 만인이 모인 중에 혹시라도 내 남편 되는 사람이 와 있는지 한번 찾아나 보고 죽겠습니다. 그 정도야
승낙을 안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승낙을 해줬다. 여인이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살펴보며 당기다가는 자기 남편이 박립을 쓰고 앉았는데 그 앞을 싹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남편 앉은 그 자리에 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불승의 목을 딱 끌어안더니 그만 까무러쳤다. 기절을 해버린 거였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저런 죽일 연인이 환장한 연인이 하고 마구 욕을 했다. 하지만 삼촌 되는 건달놈과 아들이라고 앉아있던 녀석은 얼굴이 벌개졌다. 사태가 심상찮은 것을 눈치챈 것이다. 단상에 있던 관찰사가 급히 명을 내렸다. 사형수와 불승을 불러올려라. 그래서 불러올렸다. 불승의 박립을 떡 벗기고 보니 아들이라고 앉아있는 사람과 얼굴이 똑같았다. 그러자 관찰사가 다시 명을 내렸다. 부모와 신랑을 불러올려라. 불러올린 다음 관찰사가 물었다. 이 불승이 당신 아들이요? 아니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아들이요? 부모가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하고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며느리 되는 여자한테 관찰사가 물었다. 이 불승이 당신 남편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이 스님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증명해 보시오. 내 남편 되는 사람은 코 안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찰사가 불승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평생에 남들이 보지 않는 코 안에 오목한 곳에 점이 하나 딱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관찰사가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삼촌을 족치기 시작하니까 골자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돈을 내가 너무 많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서 훈련한 다음에 조카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하여 김생은 아내의 사랑에 감복하여 환속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고 억울하게 죽을 뻔한 여인은 제 남편을 도로 찾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 많이 창피했지만 어쨌든 친자식을 도로 찾았고 삼촌과 소금 장수는 참수형을 받았다. 거듭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그저께 목요일에 이야기를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유가 뭔지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가지 유력한 정황은 이야기의 길이가 15분이 넘으면 업로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길이가 20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니 업로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은 어제 금요일에 올렸고 나머지 반은 토요일인 오늘 11시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서버의 문제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군요. 더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주석은 선종에서 승려가 입산하여 안주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승려가 포교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에 한동안 머무르는 것도 주석이라 합니다. 가명은 조선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할을 말합니다. 사무는 승려입니다. 모든 좋은 일을 닦고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문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간지옥은 아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불교 8열지옥의 하나로서 무간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간극이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박립은 예전에 주로 상제나 승려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입니다. 갓은 대우리를 결어서 큰 삿갓 모양으로 만들되 내 귀를 우묵하게 패고 그 밖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편저한 책 한국의 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일간경기 칼럼 상소광 강응용과 신용계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평택신문 칼럼 또박이 세상 세상을 만드는 생애담 고부관계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마케팅신문의 기사 소금장수 형제와 도깨비방망이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 박예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아이스토크,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